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연구방법론 전쌤 간호입니다. 자, 오늘 12번째 영상 올라가겠고요. 3단원의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간호연구의 설계 및 자료 수집에서 마지막 측정 부분을 요약해 왔습니다. 1번 측정이란 경험적 세계와 추상적 관념의 세계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 자료와 연결하는 과정이다. 2번, 측정이란 어떤 속성을 수량화하기 위해 대상의 수를 배정하는 것이다. 수량화는 측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대상자의 속성에 따른 양을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3번, 측정의 수준에는 명목 측정, 서열 측정, 등간 측정, 비율 측정이 있고 명목 측정에서 비율 측정으로 갈수록 각 측정 수준에서 얻은 자료의 정보량이 많아지며 더욱 정밀한 분석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연구자는 측정 대상의 속성에 따라 명목 측정이나 서열 측정만 적용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측정 수준이 높은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4번, 척도는 태도, 인지, 정서, 요구 등의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척도는 측정하려는 대상에 부여하는 숫자나 상징들의 체계이다. 연구 대상에 숫자를 부여한다는 것은 대상자가 척도가 측정하려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척도 점수는 관심 현상에 대한 개인 간 비교를 허용한다. 5번, 측정의 원리 5가지는 추상성, 수량화, 규칙, 표본 추출, 현실성 이렇게 5가지가 측정의 원리 되겠습니다. 6번, 명목 측정은 측정 대상의 속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속성을 상호 배타적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숫자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명목 척도는 단지 대상이 같은 집단에 속하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뿐 다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척도에 따라 얻은 정보는 4가지 척도 형태 가운데 가장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명목 척도의 예로는 성별, 혈액형, 종교, 결혼 상태 등이 있다. 등간 측정은 측정 대상의 속성에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 간격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즉, 등간 측정으로 얻은 측정치는 속성의 양적인 정도치를 나타내며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절대적 0은 존재하지 않지만 임의적 0은 존재한다. 8번, 비율 측정은 측정 대상의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0이 존재하는 것으로 시간, 거리, 키, 체중, 연령, 소득 등이 있다. 비율 측정으로 얻은 자료는 고도의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9번, 측정의 원칙. 첫 번째, 측정 도구를 개발한 후에는 반드시 그 측정 도구의 가치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측정 시 속성에 배정되는 숫자는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규칙에 따라 배정한다. 세 번째,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에는
모 집단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질문 또는 관찰 내용을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번. 측정하려는 현상과 측정의 숫자 체계가 직접적으로 연결 가능하고 측정 대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도구가 있으면 측정은 정확하고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이렇듯 현상의 참값과 도구를 이용한 측정값의 차이를 측정 오차라고 한다. 11번. 측정 오차에는 타당도에 관한 체계적 오차와 신뢰도와 연관된 무작위적 오차가 있다. 연구자가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은 태도로 임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각기 다른 심리 상태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답한 경우, 응답자가 몹시 필요한 경우, 또는 측정 도구의 지침이 애매한 경우는 모두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다. 12번. 측정 상황과 관련된 측정 오차로는 연구 대상자가 관찰자를 의심함으로써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 자료 수집 때 익명이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상자는 이들이 보장될 때와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며 또 면담 때 대상자와 면담자 사이에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거나 대상자가 의심이 많을 때에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또 측정 상황에 관한 것으로 온도, 습도, 조명, 소음 등 환경적 요인도 측정 상황과 관련된 오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13번. 접근법 가운데 대상자가 어떤 특정 기준에 도달했는가 또는 어떤 과업을 수행했는가를 측정하는 접근법은 준거 관련 측정법이다. 접근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준거 관련 측정법과 규준 관련 측정법이고요. 준거 관련 측정법이 대상자가 어떤 특정 기준에 도달했는가 또는 어떤 과업을 수행했는가를 측정하는 접근법 되겠고, 규준 관련 측정법은 한 대상자의 점수를 다른 대상자들, 즉 집단의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규준 관련 측정법이다. 14번. 가장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직접 관찰이 가능한 것을 관찰 용어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환자가 자신의 통증을 언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간접 관찰 용어는 추론되는 개념의 속성으로서 통증이 여러 가지 증상, 즉 신음, 발한, 울음, 몸을 움츠리는 행위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간접 관찰 용어라 한다. 15번. 관찰이 불가능한 개념을 측정하려 할 때는 그 개념을 반영하는 현상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듯 개념을 현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개념의 조작화라 한다. 16번. 개념을 가장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추상적인 것으로 하여 선 위에 표시한 학자는 케플란이다. 17번. 도구 개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민감성, 효율성 등이다. 측정 도구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오히려 측정을 어렵게 하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구의 복잡성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18번. 동형이란 현상 자체와 측정치 사이의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의미하며 동형화가 충족되지 못한 연구는 연구의 측정 결과와 현실 세계의 현상을 타당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위험성이 있다.
19번. 동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주요 개념의 속성에 대한 부적절한 정의, 사건의 숫자를 배정할 때 부적절한 규칙으로 인한 경우가 두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20번. 측정 도구의 측정 원칙. 앞에서 한 건데 한 번 더 나오네요. 첫 번째, 측정 도구의 측정 원칙으로 첫 번째는 측정 도구에 의한 측정 결과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다. 측정 결과가 현실과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되는 것을 동형 조건이 충족된 것이라 한다. 두 번째, 측정 도구를 개발한 후에는 반드시 그 측정 도구의 가치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측정 시 속성에 배정되는 숫자는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규칙에 따라 배정한다. 네 번째,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는 모 집단의 대표가 될 수 있는 항목이나 질문 또는 관찰 내용을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1번, 적절한 도구의 중요성. 첫 번째, 연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선택은 연구의 중요 과정이다. 두 번째, 연구자는 연구 개념과 개념의 차원, 연구 목적을 신중히 고려하여 연구 개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 측정 방법은 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일치해야 하며 적절한 측정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문헌 고찰이 필요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연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제작은 기존 도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도구 제작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연구 작업이 요구된다. 22번, 개념의 조작화란 두 번 나오네요. 개념의 조작화란 관찰이 불가능한 개념을 측정하려 할 때는 그 개념을 반영하는 현상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듯 개념을 현상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개념의 조작화라 한다. 23번, 개념의 조작화 과정이란 첫 번째, 개념 정의를 구체화하여 측정을 안내하게 된다. 두 번째, 관찰 가능한 지표를 발견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개념의 의미에 근거하여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이 개념의 조작화 과정 되겠습니다. 24번, 신뢰도란 동일 대상자에게 같은 측정 도구로 반복 측정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신뢰도라 합니다. 즉, 일관성의 정도로 정의된다. 25번, 신뢰도의 개념. 신뢰도는 관심 개념을 얼마나 일관성 있는 측정 기법으로 측정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저울로 체중을 잴 경우 사람들은 대상자가 여러 차례 저울에 올라섰다 내려오는 것을 반복해도 저울은 동일한 체중을 나타낼 것을 기대한다. 매번 같은 체중을 보이지 않는 저울은 신뢰할 수 없다. 두 명의 자료 수집자가 동일한 사건을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잘 고안된 자료 수집 도구에 기록할 경우 사람들은 두 개의 기록이 유사하길 바랄 것이다. 이들 결과가 같음은 측정 기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같은 설문지를 동일한 대상자에게 두 차례 배부할 경우 사람들은 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이 같기를 희망한다. 그들의 반응이 검사를 할 때마다 다를 경우 도구는 신뢰할 수 없다. 26번, 신뢰도의 안정성 검사에는 검사 재검사법이 있고 신뢰도의 내적 일관성 검사에는 알파 계수법과 반분법의 방법이 있다. 27번,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안정성, 내적 일관성, 동등성의 측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사 재검사법은 안정성을 비교해보는 신뢰도이다. 28번 신뢰도에서 측정 도구의 안정성은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29번 신뢰도 측정의 하나인 검사 재검사법은 안정성 평가 검사로서 하나의 도구를 동일한 대상자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실시하여 측정한 값을 갖고 상관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값을 가지며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신뢰 계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도구의 안정성이 높다. 검사 재검사법은 척도 자체가 너무 길거나 지루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신뢰도가 낮아진다. 또한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정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고 측정 도구가 기분, 감정 상태, 불안 상태, 피로, 통증 등과 같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내용을 측정할 경우 도구 자체의 안정성은 높더라도 측정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 30번 신뢰도 검증법 중 내적 일관성은 한 척도에서의 각 문항 간의 평균 상관 계수를 기초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내적 일관성은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뢰도이며 검사 한 번으로 신뢰도를 구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문항이 적절하게 표출되었는지 사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적 일관성 검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알파 계수법, 두 번째는 반분법이고요. 알파 계수법은 크롬바흐 알파라고도 하는 알파 계수는 자료 수집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단 1회의 자료 수집으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은 문항 분석까지 동시에 할 수 있어서 타당도도 가늠할 수 있다. 알파 계수법이었고요. 두 번째 반분법은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측정 도구를 이용해 대상자를 조사한 뒤 도구의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점수를 내고 점수 간의 상관 계수를 계산하여 신뢰도로 이용한다. 31번 반분법이란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측정 도구를 이용해 대상자를 조사한 뒤 도구의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점수를 내고 점수 간의 상관 계수를 계산하여 신뢰도로 이용한다. 32번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는 개념의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는 정도이다. 타당도는 평가 방법에 따라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용 타당도는 측정 방법이 측정하려는 구성 개념과 관련된 모든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33번 구성 타당도란 측정 도구와 측정하려는 개념의 기반이 되는 이론의 관계를 파악하는 타당도를 말한다. 즉, 측정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관한 타당도로서 연구자가 측정하려는 추상적 개념이 측정 도구로 적절하게 측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구성 타당도의 측정 방법에는 집단 비교법, 다속성 다방법 접근법, 요인 분석 등이 있다. 34번 구성 타당도 가운데 집단 비교법은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며 알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측정하려는 개념의 속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에게 측정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나오는지를 보는 비교법이다. 즉, 이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에게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35번 준거 타당도는 측정 도구에 따른 측정 결과와 외적 준거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들 사이 상관관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즉, 측정 점수를 하나 이상의 외적 점수와 비교함으로써 연구되는 것이 준거 관련 타당도이다. 준거 타당도에는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다. 준거 타당도 중에 예측 타당도는 미래의 행위와 태도를 예측하는 능력은 도구의 타당도에 덧붙여 도구 점수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간호 연구가는 개인의 미래 건강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 건강 관련 행위를 측정하는 척도의 능력을 결정할 수 있다. 개인의 미래 건강 수준은 과거 3년 동안에 이들 개인이 보고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예측 타당도의 정확성은 상관 분석에 의해 결정된다. 37번 예측 타당도는 측정 도구에 의한 측정 결과가 이와 관련된 미래의 현상과 관계 있는지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8번 준거 타당도 가운데 동시 타당도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여 얻은 값에 근거하여 어떤 측정 도구의 현재 값, 즉 현재 상태를 예측하는 능력을 조사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응 측정 도구에 대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개인의 자존감 점수를 예측할 수 있다. 39번 동시 타당도는 도구에 의한 측정 결과가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40번 내용 타당도는 측정 방법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과 관련된 모든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 정도를 조사한다. 이 증거는 세 가지 출처, 문헌, 관련 모집단의 대표성, 내용 전문가의 세 가지 출처로부터 얻어진다. 측정 도구의 문항이 도구가 측정하려는 내용을 적절하게 대표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만일 측정 도구의 문항이 도구가 측정하려는 개념과 관련된 문항의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작성되었다면 이 도구의 문항은 전체 모집단 문항을 대표하므로 내용 타당도가 높다. 문항의 모집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므로 모집단에서 문항을 무작위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현실에서는 가능한 한 관련 문항을 많이 수집해 표본 추출한다. 41번 내용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내용이 척도의 문항 중에 적절하게 포함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42번 척도는 태도, 인지, 정서, 요구 등의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척도는 측정하려는 대상에 부여하는 숫자나 상징들의 체계이다. 연구 대상에 숫자를 부여한다는 것은 대상자가 척도가 측정하려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척도 점수는 관심 현상에 대한 개인 간 비교를 허용한다. 43번 척도 구성의 세 가지 요소 서술문, 척도의 단계, 척도의 단계 정의 이것이 세 가지 요소 되겠습니다. 44번 어의 구별 척도는 대상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척도이다. 척도의 구조는 도표 평정 척도와 매우 비슷하고 척도를 구성하기 쉽다.
이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할 개념이나 대상은 단어, 구, 문장 또는 사진 등이다. 45번 어의 구별은 도표식 평점 척도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응답자는 주어진 개념을 1년에 7점, 2극 평점 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척도는 좋다, 나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강하다, 약하다 등과 같은 양극의 형용사로 이루어진다. 어의 구별은 구성하기가 쉽고 매우 융통성이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평가되어질 개념은 사람, 장소, 상황, 추상적인 생각 등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다. 또한 개념은 한 단서, 한 구절, 한 문장 또는 그림일 수도 있다. 또한 같은 2극 척도를 이용할 경우 한 척도에 몇 개의 개념을 포함시켜 개념 간의 비교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여자 의사의 개념에 대해 응답자의 반응을 대조시켜 볼 수 있다. 46번 명목 측정은 측정 대상의 속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속성을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성별, 혈액형, 종교, 결혼 상태 등이 있다. 47번 거트만 척도. 거트만이 태도 측정을 위해 개발한 척도로 단일 차원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반응하도록 구성된 누적 척도이다. 이 척도는 단계가 있어서 높은 단계의 문항에 응답한 사람은 낮은 단계의 문항에는 당연히 응답한 것으로 간주되는 척도이다. 48번 거트만 척도는 단일 차원의 척도로서 여러 개의 문항을 난이도에 따라 배열하여 가장 어려운 것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다. 49번 평정 척도의 종류에는 서술 평정 척도, 총화 평정 척도, 도표 평정 척도가 있다. 50번 총화 평정 척도라고도 하는 라이커 척도는 여러 개의 문항과 답으로 구성되며 3 내지 7점 만점으로 하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총점을 내서 한 개인의 특성을 제시하는 척도법이다. 51번 총화 평정 척도는 대상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각 문장을 3 내지 7점으로 배점하고 각 점수를 더하여 총점을 내어 한 개인의 특성을 제시한다. 리커트 척도라고도 하며 각 문항이 모두 하나의 분리된 척도이고 전체 문항의 총 평점을 사용하여 태도의 측정치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항의 수가 10개 내지 20개 내외 정도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52번 총화 평정 척도를 만드는 원칙으로 개발된 문항들은 측정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문항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주제에 대한 문헌 고찰, 권위자 및 동료와의 대화를 거친 서술문을 완성해야 한다. 단일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의 문항수는 40개 미만이어야 한다. 53번 도표 평정 척도는 평정의 정도를 일직선상에 표시하게 하는 것으로 일직선을 동일한 간격으로 끊어놓고 그 밑에 지문을 써주어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게 한다. 마지막 54번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문항수 증가.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문항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같은 개념을 다루는 문항을 많이 추가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 신뢰도 측정 방법 선택. 개념의 속성에 따라 안정성, 내적 일관성, 동등성을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 대상자의 다양성. 측정하는 개념의 관점에서 동질적 대상자만으로 구성된다면 신뢰도는 낮아진다. 반면에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되면 신뢰도는 높아진다. 자, 여기까지 3단원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4단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